이번 낯설 32기 돌싱 출연자들 자기소개가 있었죠. 오늘 이 자기소개 프로파일링을 할 건데, 딱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 안에 어떤 허세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수라는 남자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요. 이것저것 뭐 얘기하더니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들이다. 죄송한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직업, 연봉, 자산, 이혼 사유, 코골이 유무 이런 것들입니다만 행복에 대한 얘기는 1대1 대화 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왜냐면요, 사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이 지금 듣고 있는 여자분들은 이 소개 때는 객관적인 팩트, 이런 정보 공유를 지금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너무 정없나요? 잔인한가요? 아니요, 진짜 상황이 그래요. 지금 재혼을 앞둔 우리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 딱딱 맞는 사람들이랑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함께할 남자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거든요. 이걸 모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현실에는 결국 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너무 많고요. 게다가 지금 돌싱인 만큼 이혼 사유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니, 사랑을 무슨 조건 보고 하냐, 그렇게 조건 따지냐 하는데, 이거는 조건 맞는 사람과 사랑해서 백년해로 하려는 신중한 모습인 거죠. 신중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수 계속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남자 일단 키가 훤칠해서 그런지 수트발도 좋고, 어쨌든 여자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하는 건 본능이에요. 키가 있으면 또 남자답고 날 지켜줄 것 같고. 근데 이 남자다운 사람이, 그러니까 체격적으로 눈물까지 딱 한 방울 흘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은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감성적이고 따뜻한 면이 있네 하는 생각을 갖죠. 또 다른 여자들은 오히려 쉽게 이렇게 너무 눈물 흘리는 남자는 좀, 이 남자가 또 게다가 눈물 흘린 이유가 좀 의아하잖아요. 자기 자식 얘기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하루씩 자라는데 내 아이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운 건데, 여기서 이 남자의 눈물을 이해 못하면 사실 앞으로도 이 사람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면 자기소개를 딱 듣고 이 하는 말들 중에 엥? 하는 거 없으면 이제 대화하면 되고 괜찮은 거고, 근데 엥? 하는 게 한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 영수가 울 때 응? 이랬으면 나중에 절대 안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영수가 이렇게 자기소개하는데 야노시오 씨는 이 영수가 허당끼가 있다고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영수가 지금은 좀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허당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반전 매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남자입니다. 자, 이번엔 영호입니다. 나는 남자가, 나는 위로 50살까지 가능하다, 상대 자녀도 3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진짜 급한 거야. 나 물불 안 가린다. 여자면 돼. 오케이, 오세요. 지금 영호는 지금 거의 중2 때 나예요. 중2예요. 그 상태예요. 여자 누가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나이 50살까지 가능하다는, 근데 저도 의외로 개인적으로도 저도 67년생까지 오케이. 왜냐면 제가 최근에 밀회를 봤는데 가능합니다. 김희애 씨면 됩니다. 바로 돼요. 지금 당장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남자는 직업이 뭐예요? 육군 장교예요. 상대방 지역으로 가기가 좀 용이하다. 이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죠. 남자가 내가 있는 지역까지 온다. 결혼하는데 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커다란 정말 이점입니다. 사실 장거리나 주말 부부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솔직히 말할게요.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냐? 가위바위보 하세요는 안 되지. 더 잘 버는 쪽으로 따라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해도 배우자가 만약에 해외 주재원으로 몇 년 가야 된다. 근데 나는 가족들이랑 애들이랑 여기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랑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지. 어쨌든 영어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영어의 장점은 일단 얼굴에서는 바람기가 가장 없어 보입니다. 절대적인 해바라기 스타일. 실제로 영어 같은 사람이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낯설 여출줄 중에서는 결이 맞는 사람이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다. 네. 자, 다음은 영식인데요. 자, 영식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약간 순둥순둥 말 잘 들릴 것 같나요? 근데 제 관상, 저번 주 관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고집이 세다. 회사 가면 딱 이런 상사들 고집 엄청 세고요. 지금처럼 안 다정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남자는 초반이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낯설에서 첫인상 몰표받은 인기녀가, 그러니까 영숙이가 이 사람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끌리는 스타일과 반대되는 분한테 왔대. 즉 영식이가 원래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온 거야. 왜? 다신 실패하지 않으려고. 전 남편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본능 따라가다가 실수를 해봤으니까 이제 이런 감정 내려놓고 나 정말 많이 내려놨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어느 정도만 맞아도 막 도파민 안 터져도 내가 좀 잘 봐주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잘해야 돼. 어쨌든 이 영숙이랑 이제 영식이가 드라이브 하면서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콩닥댔어요. 뭐 짧은 순간에 제가 다 봤는데요. 얼굴도 작고 입술도 빨갛고 막 외모 칭찬 폭격을 합니다. 근데 남녀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부터 여자한테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렇게 이빠른 소리 하면 보통은 남자가 말도 잘하네, 립서비스 주기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착각하는데 정말 현실은 너무 아쉽게도 모든 걸 그렇게 다 말하는, 표현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 듣고 순간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하겠지만 매력은 떨어져요. 차라리 별말 없다가 가끔 한마디씩 하는데 칭찬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 말수도 별로 없어. 그러다가 그냥 한마디 딱 칭찬? 그럼 더 크게 와닿아요. 남자는요 궁금해야 돼요. 자기가 다 말해주면 안 돼요. 여자들이 자꾸 이 남자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랑 반대로 말이 많을수록 매력이 가감돼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이 리액션이 좋고 말 많이 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호감이에요. 아무튼 영식님이 자기소개를 계속 이어가니까 조여정씨가 이세계획을 묻네요. 진짜 이분 조여정씨 닮아서 장기자랑할 때 조여정씨 성대모사 하면 딱인데 그 인간 중독에 조여정씨가 되게 멋있게 나온 장면이 있거든요. 영철이 엄마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가줄래요? 이거 이 남자 자기소개 나오자마자 벌써 서준맘이 좋아 죽습니다. 이 서준맘이 영철이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계속 이제 이 남자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뭐가 걸리느냐. 전날 술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1화 끝나고 첫인상 관상 리뷰에서 영철이 관상 딱 한마디 했거든요. 사별과는 별개로 할 말은 해야겠다. 이분은 술 좋아한다.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면 아니겠지 했는데 근데 정말 음주 문제로 늦게까지 술 먹고 다른 여자랑 얘기해서 이제 서준맘이 와서 단속했죠. 그러면서 술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손가락질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래.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 사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한다는 의미는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이 사람을 아래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그리고 또 영철이가 쓴 단어 중에 함부로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에게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감히 너가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지마, 말하지마 이런 맥락으로 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자가 잘 캐치해야 돼요.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함부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 이걸 구분하고 빨리 노선을 틀죠. 왜냐면 단지 여자가 너 그만 들어가 이것도 아니고 술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건 되게 예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함부로 나한테 말한다고 들렸다라는 건 마치 아니 남자가 술 먹는데 어디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심지어 일전에 영철이가 그랬죠. 자기 설거지도 한번 안 해봤다.
왕자처럼 대우받았다. 그런 왕자 대우해줄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순간 그 뜻은. 그 말 왜 하겠어요? 누가 왕자랑 결혼하고 싶겠어? 응? 누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다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람 원한다는 거야. 술을 진탕 몇 시까지 마시든 몇 시에 집에 들어오든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원하는데 지금 썸 타는 여자가 내가 지금 술 먹고 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게 맞지. 당신이 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영철이 정말 별로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똑 부러진 여자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술도 자제 안 되고 손가락질도 안 해. 그리고 뭐 내가 뭔 줄 알고라니. 자기가 뭔데? 이거 때문에 갈등이 크겠구나 하고 정리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그러겠죠. 이제 근데 만약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직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진하고 나서 나중에 이 남자랑 잘 됐을 때 진짜 술 때문에 이 사람 너무 나 속 썩인다 이렇게 하소연하면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애초에 이걸 자기가 감내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신기한 게요. 남편이 바람난 부부들 보면은 연애 때도 비슷한 징조가 있었어. 근데 그 이슈들 여자들이 다 결혼 전에 용서해주고 결혼한 거야. 진짜 있어요. 그런 찜찜한 사건들이. 근데 그러고 결혼하면 무조건 바람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찝찝함이 있는 사람은 끊어내야죠. 자, 다음은 경수인데요. 진짜 여러분. 전처와 친하게 지낸다, 잘 지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자기들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쿨하다, 우리는 서로 피 안 보고 애기 위해서 신사답고 격식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절대로. 애초에 전처랑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사람한테는 일단 스트레스 하나를 갖고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심도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전처랑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이 결국은 마이너스인 이유는 첫 번째는 어찌됐거나 내 입장에서는 내 남자가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예요. 결국 여자라고요. 아니 여사친 이런 것도 싫은데 사랑했던 여자랑 친하다? 애기 엄마랑 친하다? 게다가 내 입장에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그런 상태에서 또 둘이 친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생각 못 하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 뭐 둘이 만약에 친해. 오케이. 친한 것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근데 굳이 전처랑 친해요 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밖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요. 전혀 안 멋있고 그냥 되게 찝찝합니다. 그게 다예요. 네, 아무튼 경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직업이 경수가 뭐 승강기 마케팅, 뭐 영업직, 뭐 워낙 이 세상에 직업이야말로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 소개팅 나갔는데 막상 상대가 하는 일이 내가 모르는 분야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연봉이잖아. 사실 얼마 버는지. 직업 자체가 생소한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연봉이 잘 가늠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럼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건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될까? 보통은 뭐 장신구나 명품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데 그거 제일 잘못된 거예요. 분수에 안 맞게 명품 사고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그럼 뭘 봐야 돼요? 차? 낯솔에 나온 여기 타고 나온 차 보면 되나?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기 체급보다 한 두 단계 높은 차를 타는 경우도 많아서 왜냐면 차는 남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진짜는 이제 집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집 봐서 또 뭐합니까? 그냥 결혼 상태 볼 때는 큰 욕심 낼 필요 없이 나랑 좀 비슷하게 버는지 사실 진짜 나보다 조금 더 잘 벌면 베스트.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차이 나잖아? 돈벌이가? 결국은요 부부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면 돈 많은 사람 쪽에 권력이 생겨요. 그럼 권력 구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잘 벌면 베스트.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진짜 이 사람 성격, 성실함. 좋은 차, 좋은 집 플러스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자, 다음은 공황도둑인데요. 상철입니다. 이분 이게 어떡하냐. 제일 이제 좀 힘든 게 이제 고흥군에 살고 있다. 군. 땅끝 마을. 자, 솔직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연애는요, 장거리도 해보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결혼은 어쨌든 부부가 합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해요. 만약에 서울 산다. excellent. 경기도 best. 광역시 not bad. good. 근데 이제 여기서도 군? 시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역시, 수도권, 서울 이런 데 살다가 남자 따라서 거기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말로는 여자가 여기로 와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나도 뭐 이주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 갈 의향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가겠습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확답을 듣고 시작해야 돼요. 의향이 있는 것과 간다고 말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간다고 말하고 또 진짜 가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말이 사람을 알아갈 때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뭐 가치관 어쩌고보다 더 중요하다. 말로는 난 이런 가치관 가졌어, 이런 가치관 가졌어. 근데 막상 만나면 그런 가치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가치관은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말로는 멋있고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행동이 더 중요하죠. 어쨌든 상철이는 제가 첫인상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얼굴에 여자가 없진 않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이제 고흥군으로 같이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가스라이팅이 좀 필요하다. 아주 제대로 꼬셔야 돼요. 자, 다음은 광수님입니다. 결혼시장에서 남자가 10년째 개원이 치과의사다? 직업적으로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재혼이라도 결혼은 결혼이니까 이성적인 감정은 생겨야 돼요. 근데 광수는 아주 어린 연하를, 그러니까 지금 광수님이 말투도 나긋하고 경제적인 것도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포용력이 좀 크셔야 할 것 같아요. 포용력이 크실 것 같으니까 약간 오지콤 컨셉으로 가셔야 좀 더 메리트 있습니다. 진짜 막 아빠같이 지원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슈가데디 느낌으로 따뜻함으로 가시면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 드립니다. 제가 리뷰 하는데 좋아요를 너무 많이 눌러주셔서 리뷰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뷰 또 궁금하시면 뭐 진짜 보통은 한 2500개 되면 무조건 제가 영상 바로바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 리뷰도 기대되신다면 또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